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좋은 의미의 긍정적 충격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세를 확정짓는 혹은 예약한 일대 사건이 터졌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보다도요, 유권자 기준으로 약 한 300만 이상 많습니다. 300에서 400만 정도 많은데요. 우리나라 최대 광역도죠. 그리고 경기도의 민심을 쥐지 않고는 정치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대 경기도지사 하면은 대부분 보수 쪽의 인사들이 경기지사를 맡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후 이인재 지사, 그 유명한 이인재 지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시죠?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창열이라고 있습니다. 임창열. 바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나와서 당시 손학규하고 붙어가지고 이깁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이죠. 임창열. 이분도 정말 대단한 어떤 스펙을 갖고 있죠. 학벌도 좋고요.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관료 중에 한 명이죠. 특히 IMF 때 이제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중책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가 전 경기도지사가 당적이 과거에는 달랐잖아요. 서로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기꺼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요. 또 이제 손학규 지사 함께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네 분이 모두 동문이네요. 동문. 이인재 지사 원래 이제 76세더군요. 76세. 서울대 법대. 그리고 또 손학규 지사 서울대 정치학과,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까지 이제 받았죠. 77세. 임창열 지사 80세. 이분도 서울대 경영학과. 김문수 후보의 바로 이제 직계 선배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서울대 이제 경영학과 아닙니까? 이 네 분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야말로 김문수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동의 드라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사님들 이인재 지사님, 임창열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말씀 다 들으셨죠? 연설 들으셨습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이인재 지사님은 제 정치 입문할 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악수하는 방법부터 인사하는 방법, 연설하는 방법,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임창열 지사님은 경기도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는 것, 임창열 지사님이 IMF를 극복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부총리인 거 아시죠? IMF 극복의 그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대부분의 경제 계획, 경제적인 발전, 투자 유치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손학규 지사님 계신데 손학규 지사님은 저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운동권 선배신데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손학규 지사님은 옥스퍼드 대학 아십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가 그냥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계속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손학규 지사님하고 이인재 지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또 지금 앞으로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니까 임창열 지사님도 모시자 이래서 임창열 지사님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번에 선거에 못 이기면 경제는 완전히 망할 판이다. 그래서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 못하셨나? 그러면 우리 임창열 지사님한테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IMF로 빠뜨리지 않고 이 위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마치고 조용히 소심히 살다가 뛰어난 이유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검증된 경제 대통령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말 막 바꾸는 사람, 대통령 뽑았다는 여러분들 거덜납니다. 김문수 지사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20년 이상 해서 노동계와 가장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서 우리나라는 노동계 협조 없이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정말로 서민입니다. 도지사를 8년 하고 국회의원을 12년 하고 장관 됐는데 지금도 저 산골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부정축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그런 부조리 때문에 기소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깨끗해지 법원에 재판이나 받도록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는 노동운동을 20년 하면서 서민의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압니다. 부인도 노동운동하다 만나서 지금 정말 노동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을 아끼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쉽게도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 떠납니까?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면 안 떠납니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를 누가 유치했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했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면 누가 일자리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일자리 날아갑니다.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을 반드시 여러분들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영원함이 선거 때마다 대립을 합니다. 김문수는 가정적으로 영원하고 통합한 사람입니다. 김문수는 영남의 아들, 부인은 호남의 딸, 45년 동안 굽쌈도 안 하고 화목하게 잘 삽니다. 영원함 통합은 김문수 대통령 뽑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가장 진보적인 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진보를 정말 잘 알고 진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투자 유치를 다 이끌어내는 그 기업을 아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서 정말 진보와 보수를 다 통합하고 영원함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은 청렴 결백해야 됩니다. 돈 문제로 일 저질렀다고 말썽 부렸다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사람 대통령이 일어나고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김문수는 한 번도 돈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친 적이 없는 청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에 이재명 씨는 재산이 30억 신고했어요. 여러분 네이버 쳐보세요. 30억이면 대한민국 1% 부자입니다. 1% 부자가 서민들 알겠어요? 모릅니다. 김문수는 평생을 도지사 국회의원 20년 해도 집 한 채 20평 아파트 10억밖에 없습니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청렴 결백한 대통령 김문수 맞지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려면 여성 문제에서도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때문에 여성이 억울하다고 기자회견하는 거 봤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돈이 깨끗하고 여성 문제가 없고 가정적으로 45년 동안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힘들게 민주화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독재 정권이 탄생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독재가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분권화돼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부에 지금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겁박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또 대통령에서 행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 장악하고 3권을 다 거머쥐면은 독재국가가 되는 건 맞잖아요. 김문수를 뽑아야 견제와 균형이 되는 그런 민주국가로 갑니다. 여러분들 선택 잘하셔야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길어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보가 없이는 경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한미동맹이 깨지면은 우리가 경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 미군 부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여기 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는데 미국하고 안보 동맹을 굳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요 내용만 얘기하고 3번 연호를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그러면 김문수를 힘차게 3번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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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하시죠? 이거 원고 좀 빌립시다. 다음부터 제가 이거 보고 야,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임창열 지사님은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경기일보 회장하신 거 아시죠? 네. 경기도 대표신문 경기일보 회장도 하시고 고향에 가면 또 킨텍스라고 있어요. 킨텍스 거기에 사장도 하시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무역, 교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언론도 잘하시고 또 IMF도 극복하시고 평생을 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많은 경제를 다 다뤄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경제 고문으로 모시고 경제 문제는 우리 임창열 지사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오늘 연설 보니까 저는 연설이라면 이인재 지사님이 또 연설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연설 안 하십니다만은 사자후를 토하시는 분이고 또 손학규 지사님은 옥스포드 정치학 박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서강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지사님이신데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3분 또 우리 후배 안경필 전 모든 지사님들이 아 이거는 아니다. 이 재판을 5개나 받는 사람 어디 나가면 자기가 총각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그리고 또 자기 유죄 판결 때렸다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하겠다 자기 또 수사한 검사도 특검하고 검찰총장도 특검하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가지고 공소청으로 아예 바꿔버리겠다. 검찰청은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상권 분립도 없고 또 뭔가 대장동 30만 평 조그마한 거 하나 손만 댔다 그러면 줄줄이 구속이요. 줄줄이 의문사에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수사하면. 그래서 다 감옥에 가 앉아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경기도 성남시 하나 조그마한 거 움직이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온통 부패와 또 공무원들이 다 썩어 자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뭐 연설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볼 것도 없죠. 확실하죠.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또 우리나라 민생이 사느냐 죽느냐 또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독재로 가느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6월 3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서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미 이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이긴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뒤집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골든크로스라 그러죠. 그것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28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못 하거든요. 자, 27일에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여기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거의 이제 같은 수치 혹은 이긴 수치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희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자, 아무튼 김문수라는 인물의 그 소위 인품 그리고 평소 대인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이 다 드러나네요. 김문수가 등장하니까 이재명이 구사할 수 있는 공격이 없어요. 그냥 기껏 하는 게 윤 대통령 끌고 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탄핵에 대해서 뭐 내란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공격밖에 할 게 없죠.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네거티브 재료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요 하늘이 안배한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엄청난 어떤 미담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미리 다 알려진 거였다라면요 효과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동 안 하거든. 그런데 이 한 번을 쓰기 위해서 하늘이 미리 안배를 해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보수 같은 인물이 있었느냐? 어떻게 미담이 이렇게 많으냐? 파도 미담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 거기에 맞는 주인공은 없었거든요. 한 명도 정치권에서는.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파도 미담, 까도 미담, 캐도 미담, 캐캐미, 파파미, 까까미 뭐 여러 가지 말이 되겠죠. 와, 이런 인물을 위해서 하늘이 안배를 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 모든 어떤 이슈를 김문수라고 하는 장점과 이슈로 다 덮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조금 더 많다. 말이 다소 약간 어눌하다.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김문수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그 동향을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김문수가 이긴 여론조사 나온 거 아시죠? 그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충청도도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가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이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당 지지율도 역전, 후보 지지율도 역전. 그리고 부울경이 이재명이가 앞서 있었거든요. 여기도 골든크로스가 터져가지고 이재명은 수직 하락, 김문수 수직 상승입니다. 정말 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파파미 김문수. 이 김문수 후보의 장점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 영남 호남 통합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도 있고요. 부인도 또 호남 분이고 부인도 또 노동계 인사고 그리고 노동자 출신 노동운동을 했던 그게 또 하나의 그 상징적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민노총도 한국노총도 이번만큼은 다소 덜 호전적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한 그런 노동단체도 많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해볼 만한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캠프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게 지지 않아야 된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젖잘싸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이길 수도 있겠다로 넘어왔다 그러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정말 이번에 보여드린 이 장면들 경기지사 4명이 한 자리에서 모였고요. 다들 그 중에는요, 임창열 지사는 아니지만 대선을 꿈꿨던, 대통령을 꿈꿨던 그야말로 잠룡들이었었죠. 자,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군계 일합격이 된 김문수, 하늘은 이날을 위해서 미리 안배를 해두고 있었다. 이런 것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